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월 30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사가 바로 이거였죠. 재건축 부담금을 피한 줄 알았는데 꼼꼼하게 검토해서 서류가 부실하게 접수된 데 같은 경우는 반려하든가 해서 재건축 부담금 물릴 수 있도록 하라는 뉘앙스의 어떤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구청 담당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패닉이었어요. 당장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들의 어떤 기사들도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추후에 오늘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말이 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어제 저녁에 또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요건 SBS 쪽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기사에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한 내용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서울시 담당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실무자가 뭐 이런 회의를 한 내용은 맞는데, 뭐 제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뭐 감사를 받을 거라든가, 구청 담당자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 자체는 없었고, 국토부에서도 구청에서 관리 처분을 인가하면 그걸로 끝이고, 현재로서는 뭐 인가한 사항을 다시 점검하거나 할 계획은 뭐 현재로서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언론마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고, 당장 이 기사들에서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조합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편할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상황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부동산 뉴스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 그 다음 부산 델타시티인가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스마트시티 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울 주변의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나 뭐 이런 데 중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하나 정도는 지정이 되지 않겠냐 사실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런 데들 많이 있겠죠. 그랬는데 세종시하고 부산 쪽에서 강서구 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시범도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참 좀 낯섭니다. 그냥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말 그대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겠다, 그런 건 알겠는데 대체 어쩐 차별점이 있느냐, 이런 게 좀 막막하긴 한데요. 그래서 뭐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거래하고, 그 다음에 범죄 같은 경우도 되게 스마트하게 다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스마트 홈에서 개인 및 건강에 일정 관리해주고,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있는 그런 개념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도시가 되겠거니, 약간 사실 그 정도의 마인드로 저도 접근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일단 완전히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도시를 지으면서 이제 국가 시범도시로서 이런 스마트 시티의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역을 일단 요번에 2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택지 보상이 끝나고 신도시를 지으려고 막 하는 초기 단계의 지역에다가 이 스마트 시티를 넣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세종 5-1 생활권이랑 그다음에 부산 쪽에 에코델타시티 이쪽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21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좀 빨리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2개가 탑다운 방식, 위에서 국가에서 말 그대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일단 2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2개 정도를 더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지자체로부터, 국토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하게끔, 여기는 한 2022년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를 국가시범도시로 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신도시가 초기 단계 말 그대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신도시나 혁신도시들, 이런 지역에도 스마트시티의 개념 중 뭐 일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보면 뭐 지금 거점 신도시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성숙해 있는 도시 안에도 어떻게 이 스마트 시티로서 일부 부분들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들,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의 기능을 접목해서 뭐 스마트 도시 재생 뉴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낯설긴 합니다. 아직 이 젊은 머리가 인재 아니라서 그런지 좀 예,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는 건데, 자, 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개략적인 설명이 있고 하니까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링크로 참고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전셋값 폭탄주의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뭐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 오를 때 전세 가격은 0.2% 상승에 그쳐서 이 매매 전환 수요가 감소하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지금 아직 안 올랐다. 이제 매매 가격 오른 부분을 전세 가격이 뒤쫓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사예요. 올해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그런 통계의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그러니까 좀 전혀 다른 개념의 내용인데요.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이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기사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정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보합세,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다시 이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오고 매매가는 정체되어 있으면서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갭이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만약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부동산 쪽에 금융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실제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 집을 사지 못했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LTV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대출 활용하시면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매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받아먹어줄 매수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반대로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시장의 이제 물건 수급 균형 자체가 전세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서울시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물건의 수급, 그러니까 멸실 물량은 있는데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는 인근의 입주 물량들은 많은데 당장 뭐 그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약간 좀 서울시 안에서도 전세 가격이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멸실 예정 물량이 더 많은데
멸실 예정 물량이 입주 예정 물량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멸실 물량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기대할 게 없지만 입주 물량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이런 입주 물량들이 전세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맨해튼, 런던, 베이징, 집값 뛴 세계 도시들 일제히 진정세로 돌아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부동산 상승 기조 자체가 비단 우리나라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다 이렇게 계속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등등 자산들의 가격들, 자산이든 아니면 투자 상품들의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였죠. 지금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 갱신하고 가격 올라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여러 자산들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외국 부동산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기사들도 간혹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 수년간 급등했던 글로벌 도시 집값이 최근 진정세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가격들이 좀 꺾이고 있다. 급등 뒤 반드시 일어나는 조정 현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맨하튼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4분기에는 약 28억 원? 평균 28억 원? 비싸구나. 예.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4.9% 급락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미국 뉴욕 맨하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수요가 많은 영국, 런던도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고, 1년간 중심부는 4%, 프렘 지역은 4.6%. 근데 영국은, EU 탈퇴 등이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고,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집값도 냉각 조짐이다. 그래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고, 예, 중국의 주요 도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놓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강남의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재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 미친 듯이 오른 게 아니라서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는 얘기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위 말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세계적인 대장주들, 예, 인기 지역, 말 그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의 대장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우리나라 서울의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도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사에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올랐대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세만으로 액면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구나, 어떻게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사실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가해지면서 가격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흐름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